1979년 10월 1일 파리로 들어온 김영욱. 파리 입국 6일 뒤인 10월 7일 김영욱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상열 프랑스 공사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전화를 합니다. 2시간 뒤 이들은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죠. 이상열 공사는 이전부터 김영욱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거사를 맡길 중정 연수생 한 명을 포섭해 두었습니다. 중정 연수생은 자신을 도울 외국인 친구 2명을 데리고 이상열 공사와 합류합니다. 이들은 관용차인 푸조 604를 타고 김영욱과의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데요. 드디어 김영욱을 만납니다. 이상열 공사는 김영욱에게 인사를 한 후 중정 연수생과 그 일행들을 소개하고 이들과 남은 이야기를 진행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돈 이야기죠. 본인은 저녁 약속이 있다며 일단 자리를 떴습니다. 김영욱은 그들이 타고 온 관용차에 탑승합니다. 이들과 돈 빌리는 문제를 협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약간 취해 있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출발한 관용차는 외곽 순환 도로를 탑니다. 이때 뒷좌석에 앉아있던 외국인이 김영욱의 뒤통수를 가격! 김영욱이 바로 실신합니다. 관용차는 계속 달려서 교회에 도착합니다. 외국인 2명이 실신한 김영욱을 끌어내려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30분 뒤에 돌아왔습니다. 뭐야, 그럼 김영욱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뭐야, 김영욱이요?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묶여서 납치되고 오, 총으로 위협당하고 있네요, 지금. 이제 쏘는 거지. 아, 숲이다, 숲. 네. 오늘 숲속에서 살해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낙엽에 시체 위에 낙엽에 낙엽을 묻혔어 아. 그냥 시체가. 같아요. 그렇네요. 김영욱의 최후에 관해서는 이상열 공사가 포섭한 중앙정보부 연수생의 증언이 유일합니다. 도로에서 약 5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김영욱의 머리에 권총을 쏴서 죽였고 시체는 두껍게 쌓여있는 낙엽 아래에 버렸고 낙엽으로 덮어버렸다. 근데 좀 이상한데요? 낙엽을 대충 저렇게 쌓아놓으면 되게 쉽게 발각될 텐데 저런 식으로 뒤처리를 했다고요? 아니, 근데 그때 있었다는 그 중정 연수생은 김영욱 시체를 실제로 확인을 했다고 하던가요? 아닙니다. 이 외국인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일 아, 뿐이었습니다. 뭐야, 이상한데? 어쨌거나 그 원래 김영욱 그 제거 또 작전에 있었던 그 이상열 공사 그 사람 조사해 보면 그죠. 더 나오지 않을까요? 네. 이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이 이상열 전 공사는 죽기 전까지 이 일에 대해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이 무거우시네. 하지만 중앙정보부가 김영욱의 실종에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게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김영욱 최후에 함께 있었던 중정 연수생이 조사에서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사건 후에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만났다. 근무하고 싶은 데가 어디냐고 묻고는 자신의 직속기관으로 발령을 내줬다. 그리고 여동생 집에서 자기가 출퇴근을 한다고 하니까 장가를 가려면 집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면서 40-50평대의 집을 마련해 주겠다며 어디론가 김재규 중정부장이 전화를 걸었다. 이건 거의 뭐 총부살인에 대한 대가처럼 느껴지는데요. 이게 범인을 굳이 따지자면 중정부장이었던 김재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지. 네. 근데 그 중정의 최정상에는 누가 있어? 맞아. 박정희 대통령이 그 배후에 있었다고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그 같네요. 어떤 추측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 밝힌 내용은 딱 여기까지. 뭐야. 감질만 나. 이 사건의 진실은
하늘만이 알겠죠. 어떻게? 과거사 진실위원회에서도 이 김영욱의 최후를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사는 의미도 있고 또 한계도 분명한 어떤 조사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가 이 김영욱 실종 사건에 직접 개입하고 결국은 김영욱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확실히 이제 밝혀진 거죠. 그 구체적인 정황들을 어쨌든 포착했다라고 하는 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좀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죠. 일단 이 핵심 관련자들이 얘기를 잘 하다가 중요한 부분에 와서 진술을 거부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확실한 부분들을 좀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 발표 내용 자체에서 외국인 손에 이러한 중대한 사건을 맡겼다는 것 그리고 그 김영욱이 살해되는 과정 또 그 시신을 중앙정보부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시신을 처리할 때 그냥 대충 낙엽으로 덮고 끝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의 상식적인 면에서 봤을 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면이기 때문에 이 국정원 이 과거사 진실위원회의 이 조사 결과가 속 시원히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